손자는 말한다. 용병의 원칙 중에서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가 있다. 제후가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할 경우 이를 산지라 한다. 적의 영토에 들어갔으나 깊지 않은 경우 이를 경지라 한다. 아군이 점령하면 유리하고 반대로 적군이 점령해도 유리한 경우 이를 쟁지라 한다. 아군이 왕래할 수 있고 반대로 적군이 왕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교지라 한다. 제후국의 영토로서 여러 나라가 부속되어 있어 먼저 선점하는 쪽이 천하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지라 한다. 적국의 영토에 깊숙이 쳐들어가 많은 성읍을 등지고 있는 경우 이를 중지라 한다. 산림이 험하고 늪지 등이 있어 행군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비지라 한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길이 좁고 군대를 이끌고 되돌아 가는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어 적군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위지라 한다. 질풍처럼 빨리 싸우면 생존할 수 있으나 오래 싸우면 멸망하는 경우 이를 사지라 한다. 그렇기에 산지에서는 전투를 벌여서는 안되고 경지에서는 아군이 정지해서는 안되며 쟁지에서는 아군이 적을 공격해서는 안되며 구지에서는 외교관계로 해결해야 하고 중지에서는 약탈해야 하며 비지에서는 즉시 행군하여 탈출해야 하고 위지에서는 책략을 이용해 벗어나야 하며 사지에서는 오로지 싸워야 한다. 예로부터 소위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군으로 하여금 전후방이 서로를 도울 수 없게 하고 전투 부대와 보급 부대가 서로 구할 수 없게 만들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를 도울 수 없게 만들며 병졸들을 흩어지게 하여 분리시키고 적의 병사들이 모여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익에 부합되면 움직이며 이익이 없으면 중지하였다. 감히 묻건대 만약 적이 대열을 정비하고 장차 공격해온다면 어찌 대처할 것인가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을 탈취하면 아군의 의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용병의 정리는 신속함이 주요하니 적이 재빨리 출진하지 못할 때를 노리며 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로 진격하며 적이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적의 입장으로 용병하는 방법은 깊이 침입하면 전투에 전념하여 적이 이길 수 없다. 풍요로운 들판에서 약탈하면 상군이 먹을 식량이 충족되고 잘 휴양시켜 피로하지 않게 하며 사기를 높이고 그 힘을 축적하여 병사를 운용해 계책을 세우면 적이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갈 곳 없는 곳으로 몰아세우면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나지 않는다.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병사들은 전력을 다해 싸우게 될 것이며 병사들은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달아날 길이 없으면 견고하게 단결하고 적진 깊이 들어가면 부득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병사들은 스스로 경계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으며 약속하지 않아도 친근해지고 명을 내리지 않아도 신뢰가 생긴다. 미신을 금하고 의심을 없애면 죽음에 이뤄도 동요하지 않는다. 아군의 병사들이 재물에 욕심이 없는 것은 재물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생명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장수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다. 명이 떨어지면 앉아있는 자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쓰러져 누워있는 자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들을 갈 곳이 없는 곳으로 투입하면 용기가 나온다. 그렇기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마치 소련과 같다. 소련이란 상산의 뱀을 말하는데 머리를 치면 즉시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공격하면 즉시 머리가 달려들고 가운데 허리를 치면 즉시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든다. 감히 묻건대 아군의 군대를 서련처럼 부릴 수 있는가라 하면 가능하다 라고 답한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증오하는 사이지만 그들이 한 배를 탔다 폭풍우를 만난다면 왼손과 오른손처럼 단결하여 서로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묶어놓고 수레를 땅에 매장하는 것은 병사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정부를 통제하여 용맹하게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군정의 이치를 얻어야 한다. 강한 자나 나약한 자의 모든 힘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형의 이치를 얻어야 한다. 그렇기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부득이하게 한 사람을 부리듯이 군대를 운용한다. 장수가 하는 일은 심산유곡처럼 냉정하고 엄정하게 통치해야 한다. 병사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만들어 장수의 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하며 용병수를 역으로 바꾸어 계책을 바꿔 병사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며 주둔지를 역으로 바꿔 행군로를 우회하여 병사들이 생각을 알 수 없게 한다.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싸우고자 한다면 고지대에 올라가 그 사다리를 치워 퇴로를 없애는 것처럼 하고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제후의 영토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쇠뇌를 발사하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배를 불사르고 가마를 깨뜨리듯이 양떼를 몰고 가듯 여기저기 몰면서 아무도 그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3군의 병사들을 모아 험준한 곳에 투입하는 것이 장군의 업이다. 9가지 지형의 변화에 따라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하는 유리함과 상황에 따른 병사들의 심리 변화에 대해 살펴야 한다.
적의 입장으로 용병하는 방법은 깊이 들어가면 전투에 전념하지만 얕게 들어가면 분산되어 흐트러진다. 자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 싸우는 것이 절지라고 한다. 사방으로 통하는 곳을 구지라고 한다. 깊이 진입한 곳을 중지라고 한다. 얕게 진입한 곳을 경지라고 한다. 뒤가 견고히 막히고 전방이 좁은 곳을 위지라고 한다. 갈 곳이 없는 곳을 사지라고 한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아군을 단결시키고 경지에서는 아군을 결속시키며 쟁지에서는 배후에서 적을 공격할 것이고 교지에서는 수비를 삼가게 하며 구지에서는 제후들과의 외교적 결합을 견고히 할 것이고 중지라면 식량을 계속 공급할 것이며 비지에서는 길을 계속 진격하게 할 것이고 위지에서는 트인 것을 막도록 할 것이며 사지에서는 활로가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에 병사들의 심밀한 포위당하면 방어하고 상황이 부득이하면 싸우게 되니 지나치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제후들의 계책을 미리 알지 못하는 자는 미리 유리한 외교를 펼칠 수 없으며 산림, 험준한 곳, 습지 등의 지형들을 알지 못하면 행군하지 못하며 한촌의 길잡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지형의 이점을 취하지 못한다. 이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패왕의 군대라 할 수 없다. 패왕의 군대는 강대국을 정벌하면 적국이 병사를 모아 병세를 만들 수 없게 하며 위협을 가하면 적들이 외교관계를 합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천하의 제후들과 외교를 맺으려 경쟁하지 않고 청하의 군세를 얻으려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신뢰하여 적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렇기에 적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으며 적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 법에도 없는 상을 내리고 군정에도 없는 명을 내려 상부를 한 명을 다루듯이 한다. 그들을 일로서 하고 말로서 말해주지 않으며 이득으로서 움직이게 하고 해로움으로써 말해주지 않는다. 그들을 멸망할 땅에 투입한 뒤에야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을 사지에 넣어야 살아남게 된다. 병사들은 해로운 함정에 빠진 이후에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란 적의 의도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데 있다. 적과 한 방향으로 가다 1000리 밖에 있는 장수도 죽일 수 있다. 이를 교묘하게 승리하는 전쟁을 하는 자라 한다. 그래서 개전하면 관문을 봉쇄하고 통행을 금지하며 사신들을 오고 가지 못하도록 하며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의논하는 데 힘쓴다. 적군이 성문을 열 때 재빠르게 진입한다. 적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공격하고 적의 미세한 틈을 기다리며 적군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처녀처럼 행동하지만 적군이 성문을 연 뒤에는 탈출하는 토끼처럼 적군이 항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구지에서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가 있다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손자는 자국 영토에서 싸우지 말고 적국의 영토에서 싸워야 한다 주장하였다. 또한 이 구지에서도 적을 분열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적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을 탈취하고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였다. 또한 용병을 소련, 즉 상산의 뱀처럼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공격할 수 있도록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그 뒤 장수는 냉정하고 엄정하게 통치해야 한다 주장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적이 아군의 경로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래서 앞선 장들과 이번 장들을 융합하여 이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패왕의 군대라 할 수 없다 하였다. 그 뒤 패왕의 군대의 특징에 대해 말한다. 패왕의 군대는 강대국을 정벌하면 적국이 병사를 모아 병세를 만들 수 없게 하며 위협을 가하면 적들이 외교관계를 합하지 못한다 하는데 이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진시황의 진나라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씩 정벌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강대국이 되면서 손자가 말하는 패왕의 군대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그 뒤 항상 적의 의도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적군의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